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박성준 센터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제 블록체인 패러다임과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원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한번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저희들은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같은 레벨에서 보시는 분이 참 많은데,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하나의 단지 just one입니다. 하나의 응용 서비스지, 블록체인 전체하고 비트코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블록체인 개념하고 사례하고 발전 전망, 그 다음에 활용 범위에 대해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내용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저 두 가지입니다. 블록체인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소위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다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의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바뀔 때 우리나라 19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리엔지니어링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엔지니어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상태 선진국에 못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패러다임에서 블록체인 리엔지니어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사실. 올해만 해도 여기가 지금 160번째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근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달을 가리키고 싶은데 자꾸 이 손가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1990년대에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인터넷 진흥 정책을 썼죠. 그래서 국가기관 5대 전산망을 만들고,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이 이루어진 거를 여러분은 우린 겪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인터넷 초기에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똑같은 논쟁입니다. 인터넷을 가지고 하게 되면 기존의 법제도하고 안 맞는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초기에는 굉장히 늦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픽 처리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터넷 시대로 오고 있다는 거였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진흥 정책을 펴가지고 현재 인터넷 시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도 하시는 거고 스마트폰을 하는 거고, 모든 업무를 컴퓨터하고 인터넷 기반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논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달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 똑같이 블록체인의 정의하고 개념이 어렵다든지, 이게 혁명이냐 혁신이냐, 그리고 투기냐 투자가 아니냐, 성능이 되느냐, 이런 논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저희가 했던 논쟁을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을 선택했죠, 저희 나라가. 그래서 인터넷 IT 강국이 된 것처럼 현재의 논쟁을 차치하고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이 여기 이제 수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많이들 전문가분들 많이 모시고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통 8개나 10개 정도 핵심 기술을 선택을 하는데, 빅데이터, VR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몇 가지 기술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 발전 과정입니다. 정보의 대중화 시대, 지식의 대중화 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 초지능하면서 지능의 대중화 시대가 온다고 하지. 저건 뭐냐면 그 시대의 사회를 특징짓는 한 가지 단어를 뽑는 거죠, 사실 보면은. 지능사회, 앞으로 세상은 지능사회로 갔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굉장히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조금 틀립니다. 블록체인은 인프라 기술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뭐냐면은 현재의 인터넷을 대체하는 기술입니다. 제2의 인터넷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1의 인터넷인 인프라 시대에서 제2의 인터넷 인프라 시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첫 번째 정의가 나오죠. 블록체인이 뭐냐? 제2의 인터넷이에요. 기술적인 거 다 떠나서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인터넷입니다. 피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뎁스코 부자라는 사람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록체인 관련 전문 서적인데,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블록체인의 영향을 썼기 때문에 꼭 한번 제가 볼 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블록체인 혁명의 표제가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위대한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존 뎁스코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인공지능보다 앞서 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블록체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블록체인의 목적이 뭐냐, 첫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탄생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뭐냐면은 신뢰 확보 기술이에요. 신뢰성.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모든 비즈니스는 신뢰 기간이라는 거, 트러스트를 보증해주는 누군가를 가정을 해요. 돈의 유통을 해서 돈을 발행하는 한국은행, 정부겠죠. 그 다음에 그 발행된 돈을 유통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은행이라는 신뢰 기간을 가정합니다. 여러분 신뢰 기간을 전적으로 믿으시나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언제든지 그 돈은 제 것이 되는 거네요. 원래 초기에 그렇게 해서 생긴 것들이 은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되면서 은행이 무너졌죠. 그래서 제가 은행에 3억을 맡겼어도 그 3억을 제가 못 찾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은행이 망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뢰 기간들,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우리의 어떤 거래를 보증해주는 그 신뢰 기간들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없이 또는 정부에서 발행해주는 화폐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신뢰 기간이 아닌 우리끼리요. 동등한 입장에 여기 계신 전체 분들이 모여가지고 화폐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델이 바뀌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본질은 기존의 모든 신뢰 확보 모델은 TTP라는 거, 제3의 신뢰 기간을 가정한 모델이에요. 모든 비즈니스는. 근데 저 경우에 TTP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이 정치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여론조사 믿습니까? 여론조사 기간이 있고 여론조사 기간이 있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작년에 대선하고 정치할 때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때 항상 자기들 유리한 쪽을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뭐라냐면 그 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여론조사 방법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거를 통해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이 TTP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결국은 본질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블록체인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고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끼리 P2P입니다. 그러니까 P2P. 우리끼리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은. 즉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든 TTP를 가정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사고를 TTP가 없이도 우리끼리 모여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방법을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트 서드 파티라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서 써놔야 되는데 안 써놨네요. 그러니까 트러스트 서드 파티라고 제3의 신뢰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촛불 집회 아시죠? 재미없어요? 대답을 해주셔야지 저도 흥이 나죠. 촛불 집회 아시죠? 촛불 집회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촛불 집회라는 것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그 사례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촛불 집회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촛불 집회를 인터넷 사이트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시민회를 만들고 촛불 집회하고 똑같이 하자라고 누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좀 지식인이라는 분들 한 1000명 이상이 연판장으로 사인을 했어요. 만들자고. 근데 그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누가 반대했는지 아세요? 그거 반대한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중요한 거는. 좋은 뜻인데. 예? 예? 예. 누굴 못 믿느냐는 거죠. 얘를 못 믿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구성되는 모든 모델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면 항상 아까 말씀하신 집행부가 되든 아니면 서버인 관리기관이 되든 누군가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적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은 또 다른 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촛불 집회라는 건 순수한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서 자기 의견을 개진했던 건데 이걸 만약 촛불 정신의 집회를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권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그게 왼쪽 모델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한테 찾아왔으면 제가 제안을 해드리죠.
블록체인에 올려라. 블록체인에 올리면 이런 형태로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저런 또 다른 권력 사이트인 집행부지 운영기관 없이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진짜 시민회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의미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먼저 목적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든 블록체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두 가지 선택, 제가 왜 우리의 선택이냐면 우리한테는 두 가지 선택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기존 방식대로 중앙 집중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끼리 함께 합의하는 P2P 방식으로 갈 거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트러스트라는 제3의 모델이 있으면 TTP가 왜 권력이 생기냐면은 이 장부라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라는 모든 거를 혼자서 독점한다는 거, 정보의 독점, 권력의 독점이 저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이 TTP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이런 개념, 데이터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분산장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물 좀 어디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 왜 분산장부라고 하려면 금융권에서 나서는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래장부, 거래 내역을 은행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그래서 장부를 분산하자는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그 블록체인의 또 다른 정의가 분산장부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TTP가 해주던 역할이 뭐였냐면 트러스트 했지 않습니까? 신뢰성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TTP를 제거했습니다. TTP를 제거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장부를 가지고 논아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TTP가 해주던 트러스트라는 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 해주는 거를 우리끼리 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신뢰기간 없이 우리끼리 비즈니스나 어떤 그 은행 업무를 할 때 신뢰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어떤 모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서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참여했던 사람들을 전부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신뢰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네트워크에 참여한 어떤 모델 비즈니스에 참여한 참여자들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컨센서스가 필요하겠죠. 합의가. 그 합의해 줄 수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면 P2P 모델에서 P2P 탈중앙화된 P2P 모델에서의 신뢰 확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분 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끼리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100명이 되는데, 우리끼리 화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필요한 화폐를 만들자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도를 던졌습니다. 그럼 화폐를 만들려면은 화폐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폐 발행을 누가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화폐 발행을 누가 하죠? 원장님이 하라고 하면 다들 찬성하세요? 평소 평판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반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화폐 발행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의 개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발행하는 거예요. 화폐 발행 권한을 모든 사람이 다 갖게 하자라고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도 발행하면 되니까. 근데 화폐 발행을 누구에게 다 주면 그게 화폐인가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너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화폐 발행을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발행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근데 그 화폐 발행을 누구든지 쉽게 발행할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 화폐 발행하는 거는 어떤 조건을 거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만 누구든 어떤 사람들든지 화폐를 발행할 수 있지만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만 발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화폐 발행을 언제 하느냐? 그거는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화폐가 발행이 돼서 우리가 화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폐 유통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A라는 사람한테 화폐를 줬을 때 화폐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먼저 확인을 요청해요. 뭘 요청해야 되냐면은 제가 돈이 있어야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A라는 사람, 받을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돈 어디서 났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줄 돈 있는 거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현재 은행 시스템에서 그걸 잔고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지만이 계좌 이체가 되는 거죠. 잔고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은행이 없고 우리끼리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시켜주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시켜줘요. 제가 돈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두 가지뿐이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남한테 받던지, 이미 남한테 받던지, 아니면 남한테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돈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맞습니다. 아까 우리 모든 사람한테 받은 거나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한테 돈을 받았던지 아니면 내가 화폐 발행하는 거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근데 화폐 발행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이미 사전에 그 많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증명해 주냐면은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돈은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해되죠? 그 말은 뭐냐? 바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거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래도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비트코인의 두 번째입니다. 거래조차도 체인으로 연결해서 화폐 출처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A한테 줬을 때 A한테 제가 화폐 출처를 증명해 줬죠. 그럼 제가 사전에 누구한테 받을 때 저도 걔한테 출처 증명하라고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인이 끝까지 연결될 거잖아요. 이게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끝나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끝난다는 얘기는 그 처음 생성되는 그 거래. 처음이요, 처음. 누구한테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돈이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그 거래. 그 거래는 누구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거래겠어요? 그게 화폐 발행 거래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거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화폐 발행 거래가 있고 사전 그냥 주는 거래가. 이해되셨죠? 그 체인으로 연결하는 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잔고 증명은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제는 이게 디지털 정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중지불 방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돈을 줬는데 이미 돈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남한테 또 줘요. 이 이중지불 방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디지털 전자화폐, 암호화폐 시스템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지불 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이에요.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의 뜻은 이중지불 방지입니다. 근데 그 이중지불 방지를 어떻게 이렇게 분산장부를 해결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을 때 이 돈이 이중지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세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집 팔지 않습니까? 집을 팔 때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는 거 있죠. 살 때 등기부등본을 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이 뭐길래 여러분들 그걸 보세요? 바로 이면이에요. 등기부등본이 뭐길래 여러분 집을 살 때 보시느냐? 등기부등본이란 제3의 신뢰기관이죠. 그 사람이 뭘 주냐면은 집을 사고 파는 소유권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잖아요. 중요한 등기부등본의 개념은 뭐냐면요.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라는 사적 거래를 등기부등본에 넣으면서 공적으로 만드는 개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중지불 방지를 위해서 어떤 사고를 했냐면은 돈을 받은 사람이 이게 이중지불인지 아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신뢰기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이해되세요? 제가 돈을 받았을 때 이 돈이 이중지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전에 누가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지불 방지가 되는 거예요. 개념은 다 공개하겠다는 것. 화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 거래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해서
이 거래가 이중지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 이거를 실현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첫째가 뭐냐면은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변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끝까지 기다려. 그럼 거래가 안 되잖아요. 첫째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답변을 꼭 할 의무가 있나요? 내일이 아닌데? 없잖아요. 이미 나는 저한테 준 돈을 A란 사람이 저한테 준 돈을 원장님한테 또 줬어요. 그때 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겠죠. 내가 이 돈을 받는데 혹시 이 돈을 나보다 먼저 받은 사람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내가 먼저 받은 건데 라고 했어요. 제가 알았어. 그때 내가 원장님한테 왜 답변을 줘야 되죠? 내일도 아닌데? 이게 공공의 비극입니다. 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해결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답변을 줘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제 말씀이 되시죠? 어려우세요? 괜찮죠? 네. 나 굉장히 쉽게 강의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많이 불려다니는데 이때 공공의 비극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답변을 꼭 주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돼요. 그 유인책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돈이에요. 예,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제가 여러분 집에 화장실은 깨끗하잖아요. 근데 공중 화장실은 더럽잖아요. 이게 공공의 비극이에요.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화장실을 청소하면은 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얼마를 주느냐? 자, 화장실을 10분 동안 청소하면은 1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10만 원을 10분 청소입니다. 하시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만 원. 굉장히 순수하시네. 전 안 해요. 격이 있지.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제가. 100만 원. 다 안 들었잖아요. 네.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래도 안 하겠다. 10분입니다. 10분만 고중 화장실을 청소하면은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안 하기 싫은. 여긴 굉장히 수준이 낮으시네. 어떤 데 가면은 1000만 원 줘도 안 한다고 그래요. 현 시세로 6천만 원을 줍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 그 개념으로 10분마다 6천만 원을 줘요. 6천만 원을 준다면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저도 해요, 그때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채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중 방지를 하기 위한 그 답변을 주는 거예요. 채굴이라는 게. 근데 채굴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구나 다 하겠다는 거야, 이제. 누구나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그 중에서 한 사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일도 복잡해. 이해되시죠? 여러분 빙고 아시죠? 빙고가 왜 3대 3인 줄 아시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빙고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1등하고 손드는 거, 빙고하고 손드는 거죠. 우리 때 해봤잖아요, 옛날에. 그 빙고 할 때 1등이 많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적당히 1등이 생기게끔 뭔가 메커니즘을 만들어 조정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서도 어떤 일을 쓰냐면은 1등이 생기는 거를 제가 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채굴을 하게끔 해요. 대신 1등이 너무 많이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1등이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 생기게끔 그러니까 그 보증해주는 일을 조금 시간을 걸리게끔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하나. 그래서 표준 시간이 필요하다 했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를 신고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보상금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개념이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블록이라는 거 10분마다 만드는 게 뭐냐면은 그 답변해주는 시간이 10분이고 그 안에 들어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 그래서 블록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보상금으로 6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천만 원을 준다는 것까지 이해가 됐으면 6천만 원을 어떻게 주죠? 6천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보상금 주기로 했으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 모두가 모여서 십시일반 나눠서 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은 그때
그때 그 사람한테 6천만 원어치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을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발행하는 권한 문제도 화폐 발행하는 메커니즘도 해결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셨어요? 그 화폐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지금 이제 우리끼리 화폐 시스템 만들었을 때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거래 신뢰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중지불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그 사람한테 우리가 화폐 발행 고생했다는 의미로 보상금을 주는 거고, 그 보상금의 메커니즘으로 그 사람한테 화폐 발행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비트코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보면은 뭐 비트코인은 발행 기간이 없다는데 아니에요. 발행 기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구든지 발행하는 거예요. 단 조건, 아까 말한 블록을 만드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준 사람만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 자체 이변조 방지하고 이렇게 요 네 가지 원리를 해결해야 우리가 화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까 제가 설명한 걸 제가 좀 미리 좀 설명드리기. 화폐 발행 독점 방지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게 가진, 단 화폐 발행 조건을 두기로 하는 거고, 화폐 발행 조건은 또 우리가 합의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하는 사람들이 채굴하는 사람들한테 주자는 거고, 화폐 자체 이변조 방지는 화폐 안전성인데, 화폐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하고 좀 틀립니다. 자, 화폐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채굴을 해서 화폐 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화폐가 생긴 거잖아요. 생겼잖아요. 그 비트코인에서 화폐라는 건 뭐냐면 이 바로 생긴 그 화폐예요. 그리고 이 화폐가 계속 쓰일 거 아닙니까? 나한테 올 때까지 누군가가 화폐 발행을 했고 어떤 유통국에서 나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그 지불, 그 돈의 흐름 있죠, 흐름. 그 체인이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돈 100만 원이란 정보가 아니고 그 체인을 화폐라고 함으로써 이변제 방지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잔고 증명을 위해서 제가 말한 것처럼 트랜지션 체인을 만들고 이중지불 방지를 해서 블록체인 개념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래를 생성해서 트랜지션 체인으로 잔고 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들한테 검증받기 위해서 뿌립니다. 그럼 누군가가 블록을 만들어서 채굴에 성공을 하고 이 채굴에 성공한 걸 모든 사람한테 또 블록을 뿌려줍니다. 내가 이건 보장할게. 그리고 블록을 검증해서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요게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저 중간 단계 제가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빠른 관점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을 말씀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한 게 한국은행의 2016년 정의입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분산 원장 기술은 거래 정보를 하고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한국은행이 정의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보고서 한 정의입니다. 비트코인을 보고 이제 분산장부로 정의한 건데 블록체인은 단순한 분산장부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블록체인이 뭐냐고 그랬을 때 첫 번째 정의가 뭐였죠? 제2의 인터넷이다. 피처 네트워크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블록체인의 5가지 개념인데요. 제가 비트코인에서 나온 게 분산 DB라고 그래요. 분산 장부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P2P 신뢰 네트워크, P2P 모델에서 신뢰를 확보해주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가 컴퓨터입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예요. 블록체인의 5번째가 이제 제2의 인터넷, 가치 인터넷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블록체인이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이 앞에 2가지의 단어가 붙죠. 트러스트하고 월드 컴퓨터라는 게 글로벌 신뢰 컴퓨터라는 게 블록체인의 정의입니다. 정의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논문이나 이런 데 봐서 정의가 블록체인 is a trust 월드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토렌토 아시나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PC도 혹시 PC의 프로세스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프로세스가? 듀얼 코어 코드 코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맞죠? 네. 듀얼 코어 코드 코어의 뜻이 뭐예요? 예?
말씀하세요. 듀얼 코어하고 쿼드 코어의 뜻이 뭐냐 이거죠. PC 사실 때 여러분 신경 안 쓰세요. 누가 사주죠. 밑에 있는 직원이 사준다든지. 근데 PC를 살 때 듀얼 코어, 쿼드 코어, A 코어 이런 게 있어요. 그 의미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핵심, 뭐 우리 CPU라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컴퓨터 세대니까 CPU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PC에. CPU가 하나짜리 PC 쓰시는 분은 지금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CPU가 듀얼 코어라는 얘기 뭐냐? CPU가 몇 개? 2개. 쿼드 코어는 뭐냐? CPU가 4개예요. 근데 여러분이 PC를 쓰실 때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CPU가 2개인지 4개인지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잖아요. 하나처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CPU라는 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처럼 보일까?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컴퓨터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CPU 4개가 있으면 이 4개 사이에 어떤 협력하고 서로 협력해서 잘 일을 하라는 어떤 게 들어가 있겠죠.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서로 다른 CPU가. 제 말 조금 이해되세요? 그거를 확대하세요. 여기 한 분이 PC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한 분이 PC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개 PC를 꼭 하나의 PC처럼 쓰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이 PC는 뭐가 일단 인터넷으로 연결돼야 되죠. 그리고 이 두 개 PC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PC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해서 잘 움직이게끔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블록체인이라고요. PC 2대가. 그러니까 저는 PC 2대를 한 대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꼭 2대일 필요 없다는 거지. 전 세계 PC를 다 모아서 나는 하나처럼 쓰고 싶은 거야.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그 예제가 그게 토렌토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 연구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토렌토 자주 이용하거든요. 왜 남자들은요, 무의식적으로 토렌토를 이용합니다. 왜 이용하느냐? 야동 때문에. 아니, 진짜요. 그 정부의 간섭이나 이런, 토렌토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 PC에 있는 파일을 내 파일처럼 쓰고 싶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이 토렌토입니다. 이제 조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예. 소위 말하는 요새 넷플릭스 사건. 예. 그게 뭐냐면은 서버하고 이런 관리기관이 있으면 걔를 누가 와서 감사하고 이렇게 컨트롤할 거잖아요. 근데 P2P로 우리끼리 하면은 감사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P2P 모델이 사실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그 P2P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P2P 그 파일 공유에서 토렌토라는 거는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P2P 파일 공유만 있는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그 P2P 파일 공유만 하는 게 아니고요. P2P 파일 공유 플러스 P2P CPU 공유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PC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쓰시잖아요. 그죠? 인터넷에 여러분 PC들 붙여 있죠? 혹시 뭐 PC 인터넷 되게 해달라는 것도 지원시키시나요? 비서? 여러분 지원하는. 자, 인터넷에 PC가 붙어 있으면은 이 PC들은 서로 다른 거예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고요. 관련이 없어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의 의미가 뭐냐면은 인터넷 위에 블록체인이라는 제2의 인터넷이 깔리고 블록체인에 여러분들 PC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PC는 외로운 PC가 아닙니다. 하나의 PC로 만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여러 PC들 다 모아서 나한테는 하나의 PC처럼 보이게 하는 그 기술.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조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의가 컴퓨터라는 거예요. 근데 월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가 조금 틀리겠지만 어쨌든 컴퓨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요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봐 주실래요? 아니 근데 갑자기 이제 저는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눈들이 조금 이제 아니신 것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한 예? 얘가 P2P 그 토렌토거든요. 얘라고 든다는 얘기는 그 메커니즘이잖아요. 사례. 예? 인공지능 알파고요? 아니 알파고는 전혀 다르죠.
아, 그거는 분산 컴퓨팅. 예, 분산 컴퓨팅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예. 분산 컴퓨팅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전 세계를 다 연결해가지고 뭐 비행기도 뭐 감당이 안 돼. 아니, 그 이제 감당을 하게끔 하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고요. 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블록체인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을 말로 드렸잖아요. 조금 이제 개념은 됐죠. 개념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잖아요. 비트코인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뭐냐면 서로의 그 아까 말한 공중에 사적인 거를 공중해주고 하는 그런 합의를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 합의 메커니즘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의 사례는 비트코인이에요. 사례는 가장 첫 번째 성공 사례. 근데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여러분한테 왜 자꾸 컴퓨터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냐면은 컴퓨터로 이해를 해야 쉽습니다. 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얘기가 블록체인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자, 여러분이 아는 정도 레벨에서요. 스마트폰을 사셨죠? 스마트폰을 산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뭘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시나요? 아니요, 잠깐만. 아무 짓도 안 했을 때요. 스마트폰을 지금 샀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어떤 기능을 쓸 수 있으세요?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치를 어떻게 하나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인터넷이 깔려야 서치할 거잖아요. 인터넷 까셔야 되잖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폰을 샀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이에요. 네, 계산 기능. 이런 거. 이제 잘 나오네. 이게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스마트폰을 딱 누르시면은 나는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도 하고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은 뭘 까셔야 되지? 예, 앱을 깔아야 되죠? 그 앱의 의미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컴퓨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존의 전화기는 앱을 깔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스마트폰은 왜 돼요? 기존의 전화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폰이 컴퓨터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스마트폰에서는 그걸 앱이라고 그러죠.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앱이 돌아가는 거죠. 그 스마트폰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왜?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서비스,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그 서비스에 해당되는 뭘 찾으시면 돼요? 앱을 찾으시면 돼요. 앱스토어에 가서.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원하시는 앱을 딱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까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어디예요? 정답이 나왔네요. 무한대죠. 왜 무한대냐? 컴퓨터니까. 프로그램을 하니까. 제가 블록체인을 자꾸 컴퓨터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그 똑같은 게 블록체인에도 있어요. 블록체인도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블록체인도 기본 기능이 있겠죠. 전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면 돼요? 앱. 예, 그거를 블록체인에서 앱이라고 그래요. D앱이라고. 앱을 만들어서 깔면은 블록체인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블록체인의 활용 범위는 어디예요? 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블록체인 활용 범위는 어디냐? 블록체인에 적용하는 게 어디예요? 뭐 이렇게 자꾸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블록체인의 컴퓨터로 이해되시는 순간 블록체인의 적용 범위는 에브리싱이에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앱이라는 거, 앱이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앱이라는 걸로 앱에 대응해서 블록체인도 앱이라는 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마트폰 이해하시려면 똑같이 블록체인 컴퓨터라는 것의 기본 기능이 뭐냐? 그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공부하시는 거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예,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블록체인의 컴퓨터라는 개념을 심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왜 쟤네들이 저 짓을 할까? 왜 우리가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얘기할까? 그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밑바탕에는 블록체인이 컴퓨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새로운 컴퓨터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새로운 컴퓨터가 주어졌는데 제가 글로벌 컴퓨터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PC를 연결해서 하나의 PC처럼 갖고 싶다 그랬죠. 그 말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죠? 네트워크가 깔려 있어야 돼요. 전 세계 PC를 하나로 묶으려니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메커니즘을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뭐냐? 컴퓨터이자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재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여러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하세요? PC로 하시잖아요? 인터넷 연결해서 PC로 하잖아.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 뭘 가정해? TTP를 가정하잖아요. 제3의 신뢰기가. 그게 중앙집중 방식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으니 P2P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 그 집중해주는 그 모델. 소위 말하는 그 신뢰기관들을 다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느냐? 아까 제가 말한 여론 시스템의 여론조사기가 당수가 왜 필요한가요? 지도자 정치, 밀신 정치는 누가 하죠? 높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당원들이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 당수라는 사람, 소위 말하는 최고위원들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신뢰기관이야, 걔네가. 그리고 당원들이 얘기해서 막 하잖아요? 수렴을 다 해. 당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그리고 지 맘대로 정하잖아요. 그리고 지 맘대로 정한 거에 대한 관련 근거가 뭐냐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왜? 그 신뢰를, 우리끼리 함께 신뢰를 확보해줄 수 있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근데 블록체인 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P2P 모델이야. 그 현재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요,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한 P2P 모델로 바꾸는 거고. 왜 바꾸는 가능하냐? 현재 컴퓨터나 현재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모든 비즈니스를 블록체인 컴퓨터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바꾸는 거예요. 기반을. 제 말씀 이해되세요? 그게 블록체인 혁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블록체인이 뭐냐? 새로운 컴퓨터이자 새로운 네트워크한테 우리가 주어진 거야, 우리한테. 그 우리는 그걸 써먹어야죠, 이제 지금부터. 그리고 그 블록체인의 주요 기능은 데이터 저장을, 안전한 저장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에 여러분 데이터 저장하시죠? 그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는지 알 수 있으세요? 모르십니다, 여러분. 근데 블록체인은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처럼. 근데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실시간 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폐 기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기능 있잖아요. 스마트 계약 기능.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세 가지 기능을 가만히 보세요. 저 세 가지 기능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저장 기능 있어요. 화폐 기능 있어요. 계약 기능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뭘 할 수 있죠? 경제예요, 저게. 네. 저게 경제 생태계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가 깔리면 경제 생태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트러스트하게. 여러분, 블록체인이 왜 혁명이냐면요. 기존의 컴퓨터나 네트워크보다 더 훌륭한 컴퓨터하고 네트워크가 나온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기존의 컴퓨터하고 네트워크에서는 못 해줬던 것들을 블록체인 컴퓨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은행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컴퓨터나 지금 컴퓨터,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로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앱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앱을 깔았어요. 근데 컴퓨터나 인터넷이 신뢰성을 보장하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그 신뢰성을 주는 서비스를 또 만들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복잡해요. 그리고 항상 해킹당할 염려가 있고. 근데 여기는 인프라 단에서 신뢰성을 보장해줘요. 블록체인이랑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쓰면은 서비스를 만들 때 얘가 신뢰성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단에서 뭘 해야 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래서 IT 구축할 때 비용이 준다는 거예요. 효율적이고. 당연한 원리에 당연한 원리. 그리고 이제 보안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개인정보보호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 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는 컴퓨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시큐어 컴퓨터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즉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데이터 저장, 암호화폐 기능, 스마트 계약, 비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개인정보보호 기능까지 포함하는 그런 인프라가 여러분 앞에 주어진 겁니다. 컴퓨터하고 네트워크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안전한 P2P 커뮤니티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의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은 인터넷 위에 서비스가 올라가는 사이버 세상이에요. 인터넷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이 세상은. 근데 앞으로는 인터넷 위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고 이 깔린 인프라 위에 서비스가 올라가는 이런 세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 블록체인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의 의미입니다. 뭐가 좋아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그 인프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트러스트를 보장해준다. P2P로 한다.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의 상당한 부분을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키사에 있을 때, 지금도 이름은 똑같은 키사인데, 제가 있을 때는 정보보 센터거든요. 그때 제가 1996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주장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1990년대 얘기입니다. 한 이제 20년 딱 넘어가서 보면은, 뭘 했냐면은, 사이버 패러다임이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사이버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 종이문서 사회에서 전자문서 사회로 가고 있다,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게 1990년대입니다. 아직 안 왔었어요. 아직 안 왔었어요.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세상으로 오고 있다. 이때 기반이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되겠죠. 바뀌는 이 현상. 그래서 이 현상을 저는 사이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이버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그 방법. 그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갈 때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는 사람과 종이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였어요. 근데 이걸 컴퓨터나 인터넷의 업무 프로세스로 바꿔야 되잖아요. 단순히 바꿀 수가 없었죠. 왜냐? 사람 위주의 업무 프로세스를 컴퓨터 위주의 업무 프로세스로 바꾸려면은 뭔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리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엔지니어링. 이 리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말이 가족 말고는 다 바꿔라라는 누구의 말.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혁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혁신이 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이버 세상이 된 거고요. 이 사이버 세상이 됨으로써 정보보호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종이문서일 때는 사이버 보안이 없었잖아요. 기작 있어봐야 뭐였죠? 세콤 있었죠. 세콤. 사실 피지컬한 세콤을 인터넷으로 옮긴 게 사이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인터넷 지능 정책을 추진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한 겁니다. 왜?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기관 5대 전산망이 구축이 됐고, 그리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전자상업법, 전자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도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사이버법이 만들어진 거죠.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겪은 겁니다. 요걸 제가 만든 겁니다. 키사에서. 지금도 사이버 패러다임하고 암호기술 하면 제 이름이 뜨면서 나올 겁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현재는 어떤 세상이냐면은 2015년 전후로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뭐냐? 전자문서는 똑같은데 TTP 베이스에서 P2P 베이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P2P 베이스로. 그게 블록체인 베이스라고 저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세상이 이제는 사이버 보안이 이제는 블록체인 세상, 블록체인 보안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늦지. 여러분 랜섬웨어 아시죠? 랜섬웨어 아시나요? 랜섬웨어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랜섬웨어는 공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랜섬웨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사람들이? 백업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아, 모르세요? 그러니까 남의 컴퓨터를 어떤 놈이, 나쁜 놈이 와가지고 암호화시킵니다. 내 PC를 여러분 한 번도 안 당해보셨구나. 암호화시켜요. 그리고 암호화시키면 제가 못 쓰잖아요. 그리고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암호화시켰다는 얘기는 내 데이터는 쓰레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키값을 주면 키를 다시 줘서 복구시켜서 또 쓰게 하자는 개념이, 그런 게 일종의 랜섬웨어거든요. 그래서 랜섬웨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백업시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다 동시에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내 PC에 있는 데이터가 잘못돼도 암호화시켜도 지웠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백업이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세상에서 랜섬웨어는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보호라는 개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들 이제. 그래서 블록체인 세상에 블록체인 보안으로 혁신되고 있는 거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세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세상에 갈 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냐면 걔는 하드웨어거든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깔아야 돼요. 근데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마음만 먹으면 깔리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세상을 만드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5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인지를 해서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 기간을 5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제가 컴퓨터로 봐주시기 때문에 인프라, 컴퓨터나 네트워크로 보기 때문에 활용 분야는 뭐 정보 공공에서 그러니까 저 위에 다 쓰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보통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정치, 무슨 경제, 교육. 여러분 지금 공인인증서 쓰시죠? 공인인증서는 아시죠? 어디에 쓰세요? 인터넷 뱅킹 쓰죠? 혹시 증권거래 하시는 분 안 계세요? 공인인증서, 이제 여러분이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세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외환송금 하는 것도 있지만 다음 달부터 증권거래 하시는 분들은 증권거래 할 때 공인인증서 쓰시잖아요. 그게 블록체인 인증서로 바뀝니다. 다음 달부터는 블록체인 인증서라는 걸 쓰시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인터넷 뱅킹 하시죠?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뭐로 바뀌어? 블록체인 인증서로 바뀝니다. 그때 이제 이런 혼란이 일어나겠죠. 내가 잘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인데 갑자기 블록체인 인증서는 뭐야? 이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옆에 있는 거고요. 여기 외환송금들 많이 아시죠? 예. 외환송금 어떻게 하세요, 지금? 예. 수수료가 얼마죠? 역시 비서가 해주시는군요. 은행 가서 하죠? 수수료가 비쌉니다. 여러분, 환전 수수료를 제로로 해준다고 속지 마세요. 환전 수수료는 제로지만 뭐가 있어? 송금 수수료, 수취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3%에서 6%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3일이 걸립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외환송금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비트코인으로 외환송금 하면은 실시간입니다. 거의 1시간 이내. 그리고 수수료가 거의 0.1%. 네. 싸고 빠르게 외환송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비싸게 은행 가서 비싸게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하나요?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혹시 이거 불법 아닌가? 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통화를 가지고 외환송금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합법이게요? 불법이게요? 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합법이죠? 아니요. 이미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지금. 외환관리법을 개정을 했고요. 외환관리법에 소액 외환송금업자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외환관리법의 기본이 집중이잖아요. IMF 터지고 이래가지고 외환관리만큼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 집중해서 관리하고 은행이 대행해 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금융기관이 아닌 데서 외환관리하는 첫 번째 사례가 소액 송금업자입니다. 이거는 뭐냐? 가상통화나 암호통화를 통해서 외환송금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물론 조건이 1회에 3,000불, 1년에 2만 불 이하입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우리나라 외환송금의 70% 정도가 그 정도 조건에 들어간대요. 그 말은 뭐냐? 은행이 가지고 있던 송금 수수료 시장의 70%를 이제 IT기업에 뺏긴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이 가상통화라는 비트코인 이런 거에 대한 합법화를 시키는 법을 개정을 했어요. 발의했습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가상통화법을 만들려고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그 안에 가상통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법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줄지에 대해서 이미 의원 발의가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바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안 돼 있죠. 화폐 전송 여러분 비트코인 가지고 경험해 보셨죠? 외환선거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자집을 아까 원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 쓰는 곳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30곳이었는데 안 써요, 사람들이. 왜?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디플레이션 화폐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쫙 이제 증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증권도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거 모르시죠? 작년에 이미 그 증권거래소에서 비록 비상장 주식이지만 KRX 스타터 비상장 주식은 블록체인 거래망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 국방, 모든 곳에, 여러분 정부 3.0 아시죠? 정부 3.0이 뭐예요? 전제정부 3.0으로서 개방, 소통, 협력 이러잖아요. 거기에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거, 그걸 정부 4.0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 4.0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내년도 그 행자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국방도 그렇고요. 다 곳곳에 있어요.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블록체인 인수를 쓴다는 얘기는 공인인수 없어지고 블록체인 인수 쓴다는 얘기는 P2P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현재 금융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제원이 있어가지고 각 은행들이 성산을 해줍니다. 맞죠? 근데 이제 금융결제이라는 게 TTP잖아요. 제3의 신뢰기관. 정산해주는 신뢰기관이잖아요. 이제는 금융기관들끼리 이제 뭐래요? P2P로 엮고 이 사람들끼리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하는 새로운 금융전산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블록체인 금융전산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에는 그냥 인터넷 금융전산망이. 그래서 여러분 핀테크 많이 들으시죠? 핀테크. 그래서 핀테크 사업 활성화시키라고 많이들 하죠. 도대체 핀테크가 뭐예요? 핀테크가 파이낸셜하고 IT를 합친 거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핀테크 본질을 잊어버려. 만약에 IT하고 금융하고 합친 서비스라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핀테크 회사, 핀테크 나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전자금융 하잖아요. 이뱅킹 하잖아요. 인터넷 뱅킹 뭐예요? 금융 서비스하고 인터넷을 결합한 거잖아요. 우리는 인터넷 뱅킹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핀테크 세계 최고겠네? 근데 왜 핀테크 후진국이라고 그러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해? 이미 하고 있는데? 핀테크의 본질은 P2P예요. P2P 금융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P2P. 은행들이 없이 일종의 클라우드 펀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클라우드 펀딩법이 만들어질 때는 P2P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얘기 알죠? 그 어떤 뭐 신뢰기관이나 인증기관 없이 우리끼리 하자는 거야. 소위 말하면 우리끼리 개하자는 거예요.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라에서 막죠. 그 나라에서 막는 명분이 뭐냐? 소비자 보호라는 그 명분. 내가 언제 보여달라고 그랬어? 언제 내가 보여달라고 그랬어? 제 말 이해되시죠? ICO를 암호화폐를 금지한 이유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권에서의 가장 큰 욕심 딱 하나예요. 명분은 소비자 보호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저를 보호해주나요? 금융 서비스에서 저를 보호해주나요?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없애야 돼요. 핀테크의 문제는 P2P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막아지질 않아요. P2P 때문에 자생적으로 만든다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블록체인, 그러니까 아까 말한 블록체인 3.0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뿐이 안 되고요. 국내 현황을,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쟁을 하느냐? 블록체인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네? 단점이 있네? 속도가 느리네? 메모리를 많이 쓰네?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는 인터넷 초기 시대를 겪고 왔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뭐냐면은 인터넷 초기 시대에 했던 논쟁이 지금 현재 20년이 지나서 평행이론이에요. 또 하고 있어, 블록체인에 대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으로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속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본법, 그다음에 이게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금융법을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 경영 전략 연구원이니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상에 있는 전자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이런 거 했듯이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세상에서도 블록체인 정보법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데 대해서 힘을 좀 모아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예요. 블록체인이 깔리고요. 블록체인이 깔리고 이제 관련 법체계 정비가 되고 IoT 이외에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이게 이제 미래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현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저 서비스 단의 인공지능도 많이 들어가겠죠. 빅데이터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걸 한번 잘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블록체인이 컴퓨터지만 사회적으로 블록체인이 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본질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네.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인다. 우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금융이면 금융.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네. 제3의 뭐 신뢰기관이나 변호사나 세무사나 은행이나 정부나 필요 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예? 안 보이세요? 그렇다고 누가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럼 정부가 필요 없고 은행이 필요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전술적 합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좀 이렇게 요거는 제가 할 테니 요런 거는 제가 하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인데 블록체인 정치, 블록체인 정보, 블록체인 경제, 블록체인 체인 금융 이게 전술적 합의라 이게 기술적인 합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기술은 기술이에요. 저스트.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좀 더 정치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학적이고 정부적인 문제잖아요. 그걸 저는 전략적 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블록체인 새로운 세상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가치, 지켜야 되는 조건.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있느냐 없느냐, 화폐 익명성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안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할 때 다수결을 측은하는 게 맞는 건지,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건지, 중선거구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소선구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가치의 문제. 이 가치에 대한 전략적 합의가 정부 차원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정치 차원이든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고 그 하에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만들 겁니다. 블록체인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나라의 좀 앞선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절대 법정화폐가 안 된다. 저 같은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이 괜히 그러는 거야. 비트코인은 절대 법정화폐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법정화폐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통화량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국은행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암호화폐나 가상통화, 비트코인이나 이들을 법정화폐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우리 동전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 간다며요. 근데 동전 없는 사회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카드 인프라로 T카드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거 누가 좀 쓰나요?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거에 대한 잘못은 아무런 누구도 거론하지 않대. 현금 없는 사회 갈 거잖아요. 2025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전자화폐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어떤 전자화폐 쓰겠느냐는 거지. K캐시 같은 거. 옛날에 우리가 시도했다 실패했던 중앙집중 방식의 K캐시 쓰겠느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블록체인 세상이니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거는 그 중에 저스트 하나예요. 전 세계에 1100개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조건의 암호화폐가 있어요. 통화량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다 이런 걸 얘기해요. 특히 한국은행에다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법정화폐에 전자화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익명성을 줄 거냐, 아니면 통화량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성능은 어떻게, 이 조건을 달라 이거지. 그 조건이 전략적 합의죠. 그 전략적 합의된 조건을 우리한테 넘기시면 그 조건에 맞는 뭘 만들면 돼? 암호 통화 만들면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걸 해달라는 거죠. 정보. 자, 우리 민주주의 원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합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문과시니까 대부분. 우리 민주주의 한다며요. 그리고 뒤에 나라다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도대체 뭐예요? 어떤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그러잖아요. 나라다운 나라로 간다며요. 그리고 작년 정부의 문재인 캠프가 나라다운 나라라며요. 그리고 각 정부가 혁신한다며요. 혁신한다며.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요? 모든 사안을, 여러분, 모든 사안, 정책이나 사안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주권 시대로 간다며.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전략적 합의의 가치 이해되시죠? 네. 저기 빨간 걸 친 건 뭐냐면요. 기존에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댔다는 거예요. 권력자한테 기대고 정치인들한테 기댔다는 거죠. 왜? 제3의 신뢰기관을 기댔잖아요. 근데 앞으로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기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없느냐? 우리가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촛불 집회 블록체인에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고.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함께하면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이 무서움을 현재 소위 말하는 그 사회 지도층들이 느끼셔야 돼요.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좀 그냥 너무 깊이 있게, 제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무슨 말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원리가 뭐지? 어떻게 동작하지? 자꾸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걸 왜 아시려고 하세요? 이래요. 여러분 컴퓨터 아세요? 컴퓨터 구조 아세요? 컴퓨터 동작 원리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나한테 와서 지금 현재 인터넷 세상이고 사이버 세상이니까 컴퓨터 구조 설명해달라. 이런 사람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컴퓨터는 아는 것 같아. 암묵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아세요? 저도 몰라요, 인터넷. 인터넷 정의 아세요? 인터넷 정의 아시냐고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인터넷 정의 해달라? 인터넷이 정의가 뭐였지? 인터넷이 얼마나 복잡한 건데? 근데 우리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아가요. 왜? 사이버 세상에 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려요. 블록체인 세상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블록체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되세요? 왜 블록체인에는 요구하시냐니까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 간에 블록체인은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같이 생각하시고 블록체인을 가지고 지금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이 하는 모든 거를 블록체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거죠. 야, 그래? 그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도 블록체인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네? 그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좋아지는 건 너무 많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기술자는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컴퓨터나 인터넷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뭐냐?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죠, 이제. 국가 경영을 하시기 위해서, 야, 20년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년 전에, 야, 컴퓨터하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 처리 기술이 나왔어. 고도의 정보 처리 기술, 고도의 정보 통신 기술이 나왔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우리나라 국가를 인터넷 강국을 만들어서 IT 강국이 돼서 뭔가 혁신해야 돼. 이런 정책을 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는 뭐냐? 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컴퓨터하고 새로운 인터넷이 나왔대. 근데 이게 이렇게 좋대. 그리고 이런 장점이 있대. 그러면 현재 있는 모든 국가의 경영 틀, 관리 틀, 인프라 틀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그게 국가 경영의 전략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쫀쫀하게, 죄송합니다. 쫀쫀하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저희 같은 사람이 할 테니까 여러분 좀 더 큰 차원의 저 전략적 합의 차원을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우리나라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결론은 비트코인 모르셔도 돼요. 예. 그 동국대학교 박성준 센터장입니다.